2024년 1월에 발표된 소식과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로 인해 휴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버스터미널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사용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터미널 현장 발권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입니다.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를 합리화하여 시계의 최대 50km 산정 시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을 진입했다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하면 운행거리 합산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평택시를 거치는 것 때문에 시계의 문제로 강남역까지 못 가는 점을 안고 있던 안성 직행 좌석 4401번이 이 점을 창안해 종점을 양재 매원 시민의 숲에서 강남역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 변경 건의도 지난 12월 28일에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버스 운행 기간을 규정하는 내구연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정식 규정상 현행 최대 11년에서 천연가스버스는 5년까지, 비내연기관 차량은 최대 7년까지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수업계는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 차량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동차업계는 최신 안전보조 장치가 부족해 안전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며, 소규모 운수회사라면 필요한 정비를 제때하지 못해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차량 연장이 정식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이 더 운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내버스 등 비내연기관 전환 사업 달성이 어려워지고, 자동차 업계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산 버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본래 동부고속과 송리산고속이 2월 2일부터 모두 신규로 프리미엄 버스를 운행 개시할 예정이었던 노선들은 차량 출구 지연 등과 관련한 문제로 송리산고속의 성남-부산 노선만 2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합니다. 송리산고속의 성남-동대구 노선과 동부고속의 동서울-강릉과 동서울-동해삼청 노선은 당초보다 4일 늦게 2월 5일부터 운행 시작합니다. 동서울-강릉과 동서울-동해삼청 노선에 각각 3회씩, 성남-부산과 성남-동대구 노선에는 각각 1회씩 운행합니다. 지난 2023년에 고속버스 노선의 신규 프리미엄 버스 운행 개시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가 이번 시기에 들어 비로소 전해졌습니다. 원래 동해안고속이 운행하는 광주 포항 고속버스 노선은 새해 첫날부터 동해안고속 차량이 아닌 금호고속 협정으로 운행하기 시작했다가 1월 15일부터는 정식 금호고속 노선이자 배차로 전환됐습니다. 14일까지는 예약처엔 동해안고속이 배차한다는 정보가 표시됐지만 사실상 이미 철수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로 중앙고속, 금호고속과의 각각 노선 운행분 교환을 함과 동시에 광주, 포항 노선의 매각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을 정도였고, 아무튼 동해안고속은 광주 전남에서 완전히 실운행 영업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2024년에도 동해안고속이 비수용 노선 정리를 목적으로 타 회사와의 노선 운행분 교환을 하거나 매각 또는 철수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동해안고속의 이와 같은 행보는 2020년대 들어서는 2022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빠르면 오는 4월에 천안시청 사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10일에 서울 아산간 노선의 천안시청 사거리 정차정류소 설치 협약 시및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동해안고속 노선 정류소 설치는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는 부의장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동해안고속이 운행 중인 서우경부 아산 온양간 중 아산서부 호소대 정류소 경유 개통은 천안아산역, 배방정류소, 아산서부 호소대 정류소를 경유하고 있고, 천안시청 사거리까지 추가된다면 중간 경유지는 4곳이 됩니다. 서산의 고속시외버스를 위한 터미널이 수속지구로 이전합니다. 19일 이완섭 시장이 음암면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기존 터미널은 시내버스 환승터미널 역할을 하게 하고, 고속시외버스는 수속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해서 2028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음암면 도성선, 상부선, 도부선 등 추진 중인 공사와 면도 101호선 확장에 대한 신속 완공도 약속했습니다. 롯데카드가 디지로카 앱을 통한 고속시외버스 예매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디지로카 앱에 17일부로 고속시외버스 예매 기능을 추가해 전국 모든 등급의 노선을 검색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통합 고속시외버스 예약 앱은 기존에 티머니고 앱이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세우고 각 광역버스 노선을 이용할 승객줄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했지만 이것이 서울 명동입구 정류소에서 광역버스 초밀집 사태로 연결되었고 버스들은 다음 정류소로 빠르게 이동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월 4일 서울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는 경기도에서 출발한 광역버스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도심 진입 전 정류소에서 서울 대중교통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냈는데요. 1월 9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아주대학교 유정은 교수는 명동입구 정류소는 비좁은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광역버스 도심 진입을 억제해버리면 사람들이 통행을 포기하든지 승용차로 전환될 수 있는데 혼잡이 더 가중된다. 경기도나 인천에서 올라오는 광역버스를 도심까지 오게 하지 말게 하는 것에는 환승이 굉장히 편리해야 하는 전제 조건인데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다시 지하철이나 버스로 갈아타는 게 불편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도심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충분치 않은데 도심으로 직접 들어오는 버스도 운영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따로 댓글로 달아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 정류소를 추가 설치하고 11일부터 궤도 요원이 투입됐습니다. 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운수업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류소 용량 증설, 광역버스 노선 조정, 지역 대중교통과의 환승체계 강화 등 혼잡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광역버스 9701번이 본래 2월 5일에 간선버스 707번으로 현관 전환할 계획이었다가 1월 10일에 현관 전환일을 2월 15일로 바꿨습니다. 9701번은 고양시 두신마을에서 대화역, 덕양구청, 은평구청 등을 거쳐 서울역까지 이어주는 고속화도로 미경유 노선인데요. 얼마 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이 이뤄졌고 9403번의 간선버스 현관 전환도 예정되면서 서울광역버스 노선이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보가 더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천 청라 BRT 차고지 입구에서 서울 화곡역 간 BRT 7700번 노선에 전기 좌석 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내연기관 버스만 운행했던 BRT 7700번에 전기 좌석 버스 11대를 도입함에 따라 친환경성을 내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BRT 노선에 도입한 차량은 완전 국산차가 아닌 우진산전이 중국 안카이사 A9을 수입한 형태의 아폴로 코치형 순 전기버스인데 일단 청라 차고지에 수소 전기차를 위한 충전시설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와 서울 간을 오가는 광역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하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월 25일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출근 시간대 광역버스 차량을 120회 이상으로 늘리고 서울 발산이나 가양, DMC, 당산 방향 노선들을 신설합니다. 70명도 탈 수 있는 2층 버스와 그 외 전세 버스를 집중 투입하고 출근 시간대 한강 시내폴리스 IC에서 가양 IC 구간과 가양 IC에서 당산역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상하반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김포 골드라인 열차를 늘려 수요 분산을 유도합니다. 김포시 인구와 김포 서울 간 오가는 교통 수요가 급증했고 일양경전철 김포 골드라인 열차 내 혼잡률이 한때 200%를 초과한 경우도 발생해 승객 안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공사 당시 승강장 연장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지 않았다 보니 칸수를 늘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 서울동해 버스의 일환인 서울 02번이 개통한 것도 모두 김포 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과 연관되어 있지만 김포 골드라인 정시 운행 편성이 더 늘어난다면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 대전 간 N버스는 경익교통이 법정 운행 개시 기한인 1월 12일까지 운행을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준고용제가 아닌 미정제 노선으로 사업자를 모집했고 경익교통이 선정되었는데 이후 적자 보전 문제와 환승 할인 적용 문제와 부딪히면서 운행 개시가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환승 할인에 대해 추가 재정 투입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따라 재공모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되고 재공모 시 사업자가 얼마나 많이 참여할지도 알 수 없는데 이에 공기업인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광주 담양 간 N버스가 지난해 하반기 중 폐선 처리된 가운데 과연 세종 대전 간 N버스는 공기업의 운행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혹은 그마저도 되지 않아 광주 담양 간 N버스 사례처럼 엎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승무사원 처우와 근무 환경 열악 등의 이유로 2018년에 파업이 발생한 적이 있고 최근에도 처우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대전 반석역, 세종, 청주 간을 잇는 제3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임이 1월 29일에 소식통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 반석역, 세종, 청주 오송역 간 광역버스 노선을 올 상반기부터 운행하며 상당수 구간은 1번 국도를 이용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세종 반곡동에서부터 청주 비야간을 잇는 노선도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역시 상반기 중부터 운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